그때가 우리의 수학의 계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제가 째리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코인미디어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2024년 5월 17일 현재 비트코인은 9천만원 선에서 가격을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에 비트코인이 급등을 해주면서 회복을 잘 해줬습니다. 이번 사이클을 보면 저점을 찍고 이러한 조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언제나 비관론에 휩싸였고 비트코인 시즌 종료다, 끝났다, 망했다 등 많은 비관론들이 흘러나왔고요. 개미 투자자들은 울고 있다고 각종 사이트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었죠. 특히나 이번 조정은 가격 조정보다는 이렇게 기간을 길게 끌어가면서 개미들을 지치게 했고 많은 개미들이 이번 4월 5월 초 조정에 많이 털려 나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언제나 가장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시장은 귀신처럼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평가받는 투자자 피터 린치가 한 명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투자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오랫동안 세상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지금 불과 3일 전 우리 상황을 생각해보면 지루한 횡보장 속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낙관적인 얘기도 많았지만 비관론적인 얘기 또한 더 많았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이런 비관론적인 얘기에 담담해져야 하고 이런 기관과 세력들의 가격 조정과 지루한 기간 조정에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져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5%, 10% 수익을 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멀리 보고 비트가 다시 한번 최고점을 넘겨주면서 헐헐 날아갈 때 그때가 우리의 수학의 계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자리는 역캐쇼 자리 확실하게 나왔고 바닥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 상단만 잘 리테스트 해주면 튀어 올라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의미 있게 9천만원 라인에서 비트코인이 위치를 해주고 있고 직전 고점까지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어서 안착하는 흐름이라고 보입니다. 이제 다시 4월 5월 달에 기나긴 힘든 조정을 지나서 또 새로운 파동이 시작되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번 조정 때는 도망갈 게 아니라 오히려 박앤세일 저점 타점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고요. 위에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이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 쪽 시황부터 어떤 종목을 매집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내 시드가 불어나는지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드리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트코인이 세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뉴스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현재 74K 바라보고 있고 연말까지는 120K까지는 간다라는 뉴스고요. 내용을 보아하니 비트가 74,000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천만원 선을 회복했고 연말까지는 12만 달러 하나로 약 1억 6천만 원까지 기록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싱가포르 기반의 투자 그룹 QCP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근거로 두며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높아졌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또한 대형 자산관리 회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를 하고 있고 기관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였고 이 밀레니엄과 스콘필드 같은 대형 자산 관리자들은 이미 자산 운용금의 2에서 3%를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밀레니엄, 엘리엇 캐피탈 등 대형 펀드들이 이미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에 수백만 달러어치 비트코인을 이미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해요. 자, 세계적으로 많은 투자 그룹과 대형 펀드들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에 뒷받쳐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1분기 동안 미국의 937개 전문 투자사를 유치했다고 크립토 브리핑이 현지 시간 16일 날 보도했다고 합니다. K33 리서치 보고서는 937개의 투자사가 비트코인에 투자를 공개했고 같은 기간 동안 금에는 95개의 전문 투자사가 투자했다고 합니다. 요즘 금값이 역대급으로 많이 올랐다는데 그 금의 10배 이상이 되는 투자사들이 지금 비트코인에 몰리고 있다는 소리겠죠. 1분기 말까지 전문 투자자들은 110억 달러 이상 하나로 약 15조 원 되는 돈을 비트코인 ETF에 노출을 했고 이는 전체 비트코인 ETF 운용 자산의 18.7%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자, 천문학적인 액수죠. 비트코인 ETF 지분을 보유한 전문 투자사 중에는 이 JP 모건, UBS, 웰스파고 등이 있다고
있다고 얘기했고요.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면서 비트코인에 다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음 뉴스를 보면요. 미국의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의 최대 투자자 중 하나가 됐다는 소식인데요. 현지 시간 16일 날 모건 스탠리가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GBTC의 최대 보유자 중 하나가 됐다고 외신들이 보도했다고 합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는 1분기에 2억 6,990만 달러, 하나로 약 3,600억 가량의 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모건 스탠리는 10억 달러를 투자한 서스퀘아나 인터내셔널 그룹에 이어 GBTC의 최대 보유자 중 하나가 되었고, 비트와이즈의 최고 투자 책임자 매트 호건은 5월 15일까지 700개 이상의 전문 기업이 50억 달러, 하나로 약 6조 7,80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비트코인 ETF를 매입했다고 추정을 하면서 이러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은 일반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현상으로 간주된다며 이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여드린 뉴스를 보면 정말로 저희로서는 상상하기 힘든 그런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희도 따라가야죠. 저희도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들과 은행들이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관심을 두고 사 모으고 있다고 하는 이 시점에 비트의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것은 저는 100%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기관들처럼 우리는 이러한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를 할 수는 없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관론적인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조금씩 여유되는 대로 사 모아 가시는 걸 적극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아직 전쟁 중이죠.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 앞으로 달러는 남아돌 것이고 부채로 만든 이 서방의 거품은 터질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도 같이 꺼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보아하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에서 탈달러로 서방의 거품이 터질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푸틴은 세계에 많은 달러가 남아돌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고, 막대한 부채로 부풀어 오른 서구의 거품은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터질 것이다 라며 얘기했다고 합니다. 특히나 달러를 많이 생성하는 미국 대선이라든지 이러한 달러를 많이 찍어냄에 따라서 세계 통화 시스템에 균열이 생겨 탈달러가 가속화할 경우 가치 중립적인 비트코인이 부상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달러의 대체 자원으로 뽑히는 가장 유력한 것이 비트코인이죠. 러시아나 중국은 이 달러의 시대를 끝내고 싶어하는 가장 큰 강대국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조금 더 호의적이고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지껏 봤던 뉴스들을 보면요, 이 비트코인이 이미 없어질 수가 없는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이때가 어쩌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째리고 있는 코인이 하나 있어서 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뭐 지금 사라 막 이런 건 아니고 의심이 너무 가는,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그런 코인의 시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익이고요. 업비트상 일봉입니다. 이제 상장된 지 한 1년밖에 안 된 신규 코인인데, 차트를 보면요, 상장되고 나서 쭉 하락 추세를 이어오고 작년 10월에 최저점을 찍어주고요, 올해 4월까지 최고점을 찍어주면서 현재는 펌핑된 가격들을 다시 다 토해내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근데 제가 의심이 조금 되는 건 뭐냐면, 모든 지표들이 다 하락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러분들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는 지금 누가 봐도 공포입니다. 지금 공포 그 자체예요. 뉴스를 한번 보시면요, 최근 수위를 검색해보면 뉴스에 온갖 악재입니다. 이렇게 뭐 유통량 논란부터 해서 뭐 1달러 선이 붕괴되고 재단들의 비리 또한 계속 낱낱이 밝혀지고 있고요. 문제적 버거 코인이라고 하면서 금융감독원에서도 난리고요. 유통량 논란부터 시작해서 금감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무분별한 투자를 하면서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에 내용을 좀 들여다보니까 대표적인 버거 코인이라고 합니다. 버거 코인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해외 프로젝트인데 글로벌 거래량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처리되는 코인들을 버거 코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업비트의 경우에 한국이 수위의 거래 비중이 전 세계 2위권을 나타내고 있다고 해요. 정확하게 논란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유통량 문제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업비트에서 이 코인의 발행 한도를 보면 100억 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래되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 풀린 매물은 약 23억 개 정도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수의재단에서 발행한 발행량 100억 개 중에 80억 개가 스테이킹이 돼 있고, 그러니까 숨겨져 있고, 이 스테이킹된 물량의 84%가 창업자들이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이 수의재단의 창업자들이 지들 맘대로 물량을 풀고 거두고 하면서 대놓고 주가 조작을 할 수 있는 체계라는 거죠. 뉴스를 보면 사이버 캐피털 창립자 저스틴 본즈가 수의재단이 미배정 물량을 임의로 가져가서 스테이킹을 하고 그 보상 코인을 매각한 것은 일반 투자자들을 갈취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비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수의 네트워크의 리더십이 매우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들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막대하며 필요하다면 시장을 하룻밤 사이에 무너뜨릴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들이 이 물량을 다 가지고 있고 스테이킹 해놨으니까 언제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창업자들이 소매 투자자들 천천히 갈취하면서 자신들만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수위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구조를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면서 상폐의 위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으로는 미배정된 물량을 소각을 요구하고 있어요. 본주는 재단과 창립자들이 할당되지 않은 공급량에 대한 통제권을 포기하고 소각을 한다면 수위는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강조를 했고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의재단이 유통량 계획서를 위반을 하고 있고 미배정된 물량을 의미로 가져가서 스테이킹을 해놨다는 겁니다. 80억 개 중 84%니까 그냥 뭐 대부분의 물량을 다 이사진에서 가지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 가지고 있는 보상 코인을 매각을 하면서 이자를 챙겨 먹고 있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파는 이 행위가 일반 투자자들을 갈취하는 지들끼리 다 해먹는다는 그런 행위라면서 비판을 받고 있고 우리나라 금감원에서도 강력한 조치를 내리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유통량 계획서를 위반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수의의 상장 폐지 조치를 내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근데 말도 안 되게 수의재단 창립자 애들이 지금 크게 사기치고 있고 개미들 다 빨아먹고 있다는 거고 상폐될 수도 있다는 건데 저는 여태까지 10년 동안 코인판에 있으면서 한 번도 상폐가 될 것 같다 이러고 상폐되는 종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상폐되고 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라고 뉴스 뜨고 그러고 그냥 종이 조각이 됐었죠. 그런데 이렇게 문제점들이 밝혀지고 상폐될 수 있다고 금감원에서 난리치고 심지어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대놓고 조사하라고 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악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미배정 물량 소각이라는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음모론이 될 수도 있지만 지켜봐도 되겠다. 사실 저희는 이런 거 관심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만 벌면 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 상폐될 거라고 입을 모으는 상황보다 더 큰 공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차트를 보면 이런 악재 속에서 반등이 나와요. 그것도 3일 연속 양봉이 떠줍니다. 심지어 여기 보이시죠? 이 강한 매물대의 저항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해주면서 추세를 전환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급등을 한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급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400원대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강한 저항 라인이었던 이 라인이죠. 이 1,200원대 라인 만약에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면 충분히 사볼만 하다. 혹은 이런 악재 속에서 이 라인에서 추세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매수 힘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여지가 있다. 지금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쪽 라인, 이쪽 라인에 물려 계신 분들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악재 뉴스가 연달아서 쭉 터지는 걸 보면 이런 곳에 묶여있는 개미 투자자들 털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된다라는 거죠. 뭐 물론 음모론일 수도 있지만 저는 충분히 그럴만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제 말이 맞나 틀리나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저는 충분히 급반등할 수 있는 자리면서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비트가 반등돼 주면서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심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저는 후회하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돼요. 지켜보기만 하고 못 사신 분들 그런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물론 겁이 나겠지만 돈을 벌고자 한다면 그러한 리스크도 감수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리스크가 최소한이 되도록 제가 도움드릴 거고요. 위에 나오시는 번호로 문자 주시면 어떻게든 제가 돈 벌 수 있게 도움드리겠습니다. 꼭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은 좀 더 유익한 정보와 함께 여러분들께 전달 드릴 거고요. 자, 그럼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